안녕하세요. 뉴트라이트 체험강사 최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그죠? 네. 네, 가을에 뵙고 다시 뵙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저희 뉴트라이트 분당 브랜드 체험에서는요,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주제로 매월 새로운 강의가 오픈이 되는데요. 이 초이스 총정리만큼은 1년 365일 매달 열어놓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사업자분들과 또 파트너분들이 함께 들으신다면은 제품의 이해도와 또는 셀링 포인트를 잡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이스 총정리 1을 지난번에 들으셨는데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 제품 강의 힘들구나. 아, 외울 거 많구나. 적을 거 많구나. 포기하고 싶다. 도중에 듣는 거. 이런 생각 드실 텐데, 리더님, 또 매도 한 번 맞아보면 두 번 맞는 거 어렵지 않죠? 오늘 초이스 청정리 두 번째 시간도 입시 학원을 방불케 하는 100% 주입식 교육으로 시작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 살아있다. 이거 표시해 주셔야 되시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 살아있어요. 네네네. 우리 이지은 리더님처럼 손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네. 이성규 리더님 세상에. 네, KTX 타고 이동하시면서도 손 흔들어 주시고 감사해요. 자, 이렇게 나 지금 듣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제가 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힘드십니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휘몰아칠 예정이에요.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초이스 총정리 1은 비타민, 미네랄, 뉴트리 키즈 제품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초이스 총정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기능성 원료의 제품들을 일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리더님들께서 비즈니스를 하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 건강의 포인트를 잡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 내용에 앞서서 좀 유념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 자주 쓰시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말씀. 자, 리더님,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엄격히 다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일반 식품이에요. 일일 섭취 기준량이 나와 있지 않고 얼만큼 먹어야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한다라는 명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니까 먹는 음식과 같은 개념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그 원료와 함량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입증받은 그래서 정제형이나 캡슐이나 액상의 형태로 제조한 식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마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 말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니? 라는 의문증이 생기시죠? 그 첫 번째는 영양소로서의 기능입니다. 사과 하나를 먹어도 비타민C가 들어있긴 있어요. 도대체 사과를 몇 개를 먹어야 얼마만큼의 비타민C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을 100mg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건, 100mg 정도의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로서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과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과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작용을 도와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양소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리더님들께서 셀링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어디 어디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간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눈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갱년기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이런 문구들이 생리 활성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확실한 데이터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원료에 대해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어떤 원료가 있냐면 대표적인 원료가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 결과 골감소증, 즉 골다공증의 발생 요인으로부터 좀 저해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질병 발생 위험 감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원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거고
건강보조식품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말씀으로 뉴트리라이트의 제품을 연결시키시면 안 되시겠죠? 자, 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랜 시간 많은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거쳐서 이 원료는 안정적이면서도 기능을 해라고 정해져 있는 고시형 원료입니다. 식품공전이라는 책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임미경 리더님께서 나 여기 고시형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공장 하나 차려야 되겠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누구나 시설과 규격을 갖추면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원료입니다. 반대로 개별 인정형이라고 하면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물질을 찾아내어서 그 물질의 임상 적용 데이터와 안정성과 유효성을 이 제조자, 개발자가 직접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식약처에 그 원료를 제출을 했을 때에 식약처장이 인증을 해주는 걸 개별 인정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허의 개념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별 인정형이어서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뉴트라이트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베스트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3도 고시형이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도 고시형이고요. 밀크시슬, 코큐텐, 비전아이디, 옥타코사놀 이런 것들이 모두 고시형 원료이기 때문에 개별 인정은 좋아, 고시형은 그저 그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원료의 등록 방법의 차이다. 그럼 뉴트리라이트인 개별 인정형 원료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생각 드시죠?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엘로케어나 소팔메토 블렌드, 밸런스 윈 슬림핏, 그리고 루바 블렌드, 아쿠아 서플리먼트, 굿슬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뉴트리라이트에만 있어서 특별한 성분들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죠?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리더님. 우리나라에는 고시형 원료가 많을까요? 개별 인정 원료가 많을까요? 고시형 1번, 개별 인정형 2번. 하나, 둘, 셋. 이미경 리더님 1번, 박희진 리더님 1번, 그리고 이성균 리더님 1번, 또 이지은 리더님 1번. 유미경 리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미경 리더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고시형이 많을 것 같으세요? 개별 인정형이 많을 것 같아요? 고시형. 우리 진효주 리더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봐요. 1번, 1번. 네. 자, 1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리더님. 우리나라에는요, 개별 인정형이 더 많습니다. 2020년 기준 고시형 원료는 95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21년 9월 기준 개별 인정형 원료는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260여 가지. 이 왜 그럴까요? 이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마케팅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블렌딩해서 나왔을 때에 이거 시장에서 먹히더라라는 어떤 시장의 흐름 때문인데 리더님,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출시했다 하더라도요. 몇 년 동안 제품이 재구매가 일어난지를 보셔야 됩니다. 소수의 그룹으로 실험을 해서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개별 인정형을 받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섭취했을 때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한다. 그럼 그 제품이 재생산될까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엘로케어 어때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개별 인정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소수 그룹의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섭취했을 때도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인정형 원료는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세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눈부터 시작해서 간, 전립선, 혈행, 혈압, 관절, 오늘 보실 제품들과 연관되어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우리 눈은요, 초이스 총정리 1 할 때 비타민 A 제제를 다루면서 비전 아이디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 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리더님들 친구분들 만나시면은 어떤 말씀하세요? 나 요즘 나이 들었나 봐. 요즘 나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이 두 손을 주로 어디에 갖다 대세요?
나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피부, 여기 갖다 대면서, 나 나이 들었나 봐, 주름 봐, 기미 봐, 이런 얘기 하시죠? 그 누구도 전두엽에 손을 얹고, 나 나이 들었나 봐 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뇌도 늙는다라는 것을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펴져 있는 나뭇가지 같습니다. 나뭇가지의 끝과 끝이 만나는 부분, 이 접점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데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자, 요양병원에 계신 90세 되신 어머님의 발바닥을 살살살살살 간지러 보세요. 어머니가 빠르게 반응하시나요? 한참 있다가 발을 슥 치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조그만한 애들은 엄마가 간지리러 간다 하면 벌써 야! 하고 도망가고 없어요. 이거 뭡니까? 말초의 감각을 중추로 연결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감각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뇌신경세포 뉴런도 세포구나.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가 있어야 활성화되는구나. 그러니 뇌로 가는 혈류량을 사수하는 것은 뇌 건강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전홍중 리더님, 그리고 박현주 리더님, 다들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뇌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활성산소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뇌신경세포 뉴런에 이상 단백질, 끈적끈적한 플라그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덕지덕지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 뉴런이 어떻게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케어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단백질 응집체도 좀 제거를 한다면 우리 뇌 건강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뇌 건강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사수하라. 두 번째, 뇌의 항산화를 사수하라.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이 바로 징코엠입니다. 은행잎에서 추출한 플라보노볼 배당체라는 이 성분이 기억력 개선과 아울러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약처 기능성을 인증받았는데요. 그럼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먹으면 다 효과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28에서 36mg을 플라보노볼 배당체를 먹어야 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뉴트라이트 징코엠이라는 제품에는 이 플라보놀 배당체가 얼만큼 들어있냐 확인해 보시겠어요? 34mg. 하루 정량 섭취로 내려가는 혈류량과 더불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나의 심장에서 펌핑되는 혈액이 뇌로 가는 양을 늘려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바로 혈액의 물기라는 겁니다. 리더님의 혈액은요, 혈액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혈소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혈소판이 정상적인 수준보다도 더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혈액의 점도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혈행을 방해하겠죠. 이때 은행잎 추출물 플라보놀 배당체가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을 억제해서 혈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혈관 내벽에 내피세포를 작용해서 혈관을 좀 확장, 이완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아울러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의 산물인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기능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리더님, 가장 뇌에 있는 찌꺼기들이 잘 처리되는 시간은요, 리더님들이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수면을 취하실 때에 뇌에서 발생된 단백질 응집체가 가장 잘 청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이 청소가 안 되고 축적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혈류량과 더불어
항산화 작용에 도움 줄 수 있는 진코엠을 통해서 리더님들의 건강을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 있어요, 리더님? 혹시 나의 소비자가 항응고제나 항혈전제와 같은 의약품을 먹고 있다면 이 진코엠의 기능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가 있겠죠. 표피가 잘 날 수도 있고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멍이 쉽게 들 수도 있고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러 갔을 때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발치하러 갈 때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을 끊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리더님들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너 임플란트 하러 2주 뒤에 간 다음에 그때 약물 끊으라는 얘기 안 들었어?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런 얘기 들었어 하면은 진코엠이라던가 오메가3처럼 혈행에 영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도 일시적으로 잠깐 멈추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행잎 추출물 진코엠은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의 혈행에 있어서 중성지질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하면 오메가3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오메가3라는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면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DHA, EPA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DH는 두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EPA는 중성지질을 개선해 혈행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합만 들어있어도 오메가3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까지 들어있다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왜?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중에 하나인 지방산이지만 식물성 기름이고요. 체내에서 일부 EPA와 DHA로 전환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 다 안 먹고 알파리놀렌산만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또 전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EPA, DHA를 섭취하시면서 마린 오메가3처럼 알파리놀렌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기존의 EPA와 DHA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TV를 트시다 보면은요, 오메가3를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홈쇼핑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TG 타입, E 타입, RTG 타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소비자분들도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RTG 타입이라는 오메가3가 흡수가 잘 된다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자, TG,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대부분의 존재하는 중성지방의 모습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의 글리세롤에 포화지방산이 2개 붙었고 불포화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어요. 1970년대, 80년대 먹는 것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는 TG 타입의 중성지방의 형태인 오메가3를 먹어도 건강상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간편식품, 다양한 정크푸드를 통해서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너무 많다 보니까 TG 타입을 그대로 먹었다가는 불필요한 포화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데 라는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화지방산을 뺄 수는 없을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할 수 있죠? 포화지방산을 빼기 위해서 에탄올을 이용하는 겁니다. 포화지방산을 제거하고 불포화지방산만 탁 남겨놓은 모습이 바로 에틸에스터 E 타입이죠. 전 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요, 리더님, 자연에 있는 모습이랑 얼굴이 달라졌네? 글리세롤이 있어야 지방산이 흡수가 잘 되는데 없네? 이게 좀 아쉽다. 장점은 순도가 높아졌는데 단점은 자연의 모습이랑 다른 것과 글리세롤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요구가 생겼습니다. 이거 다시 불포화 지방산 더 넣어가지고 모양 만들 수 없어? 글리세롤 더 못 넣니? 그래서 이 타입을 재가공한 형태가 바로 RTG 타입이에요. 글리세롤을 다시 넣어주고
불포화 지방산 두 개를 더 붙여서 자연의 얼굴 그대로 만들어주면서 순도를 더 높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홈쇼핑을 통해서 RTG 타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듣도 보도 않은 제품들을 막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리더님. 지금 보시는 이 타입이 생물학적 구조로 봤을 때는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정인 리더님이 너무나 건강하신데 TG 타입의 기름을 먹었다 한들 저기에 있는 포화지방산이 주정인 리더님의 건강을 해롭게 만들지는 않아요. 반면에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이런저런 약 다 먹고 있고. 그런데 RTG 타입을 먹는다 한들 그 RTG 타입의 어유가 100%다 흡수될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누가 먹느냐에 따라 흡수되는 양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품에는 어떤 타입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일단 RTG 타입의 원유를 쓰는 제품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BDHA 블렌드, RTG 타입의 원유예요. 오메가3 밸런스, RTG 타입의 원유죠? 오메가 젤리, RTG 타입의 원유를 쓰고 있습니다. 마린 오메가3는요, E 타입의 원유를 쓰고 있어요. 아니, 마린이 제일 늦게 출시됐는데 이게 E 타입이면 이거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 타입은 전 세계적으로 건기식과 의약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안정성이 입증된 원료입니다. 이 원료의 흡수율이 RTG보다 못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과학의 발전을 놓치신 거예요. 뉴트리라이트는요, 이 RTG 타입의 원유가 아닌 E 타입의 안정적인 원료를 선택한 다음 새로운 공법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바로 아쿠아셀 공법이라는 건데요. 하나의 지방산 분자를 머리카락 단면의 100분의 3보다도 작게 분산시켜 놓고 잘라놓고 각각의 분자에 물을 붙여 놓는 거죠. 입자는 작아지고 물 분자를 붙여놨으니 지방의 소화 효소인 리파제나 담즙산에 의해서도 잘 흡수가 되고 또 물 분자를 가지고 있으니 물에 의해서도 흡수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흡수율을 몇 배까지 높여놨다? 일반 피쉬 오일을 사용했을 때보다 아쿠아셀 공법을 사용한 오일은 6.1배 유의적으로 흡수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맹점입니다. 그래서요, 리더님, 무조건 이 제품이 좋아, 무조건 이게 좋아 라고 구분하시지 마시고요. 나의 소비자가 나는 꼭 RTG를 먹겠어 라고 하시면 RTG 원유인 제품으로 다가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타입은 잘 모르겠고 먹는 김 좋으면서 원료 확실하고 공정 확실하고 하루에 한 1000mg의 오메가3를 먹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두말할 것 없이 마린 오메가3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마린 오메가3의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놨네요. 아쿠아셀 공법을 통해 흡수율을 증진시켜 놨고 하루 정량 섭취를 기준으로 1000mg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기능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성 지질 개선을 통한 혈행 개선, 건조한 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지용성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E도 같이 블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제품일까요? DHA와 EPA의 비율을 봤더니 EPA는 4, DHA는 3, 4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EPA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중성지질 개선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로 인해 심혈관 대사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마린으로 다가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성 영양소니까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보다 음식물이 들어올 때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흡수를 잘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알파리놀렌산을 부원료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도 점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나는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먹고 나면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불편한데, 그런 나는 좀 다른 방법 없을까? 라고 하신다면 좀 더 목 넘김이 쉬운 작은 캡슐의 오메가3 밸런스로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주시는 거죠. 오메가3 밸런스, RT집의 원유를 사용하고 있어 EPA와 DHA 1대1의 비율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제품은 지금 현재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지만 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화되지 않도록 비타민 E가 들어있으니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딱히 냉장 보관하지 않으셔도 산화될 염려는 좀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능성은 앞에서 보셨던 마린과 동일합니다. 중성지질, 혈행 개선, 기억력, 그리고 항산화 작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HA와 EPA 합이 680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건조한 눈에도 도움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더님, 요거 섭취하시는 분이 나는 그래도 하루에 1000mg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680은 너무 적은데? 라고 하시면 무슨 걱정이세요? 아침, 저녁으로 2캡슐씩 드시고 점심에 한 번 더 두세 개 드시면 얼추 1000mg 맞추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알수를 조절하시면은 삼키기 쉬운 캡슐로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두 가지의 오메가3 제품을 보셨고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동물성 불포화 지방산의 대명사라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 하면은 바로 감마리놀렌산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마리놀렌산은요. 맞아요. 우리 박태영 리더님 오메가6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타자 빠르신가 봐요. 제가 말하는 도중에 적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식물성 종자유를 통해서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체내에서 이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종자유가 감마 리놀렌산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보라지유 또는 달맞이꽃 종자유 또는 해바라기 씨유, 올리브유 뭐 이런 거 다 먹으면 무조건 다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뀝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나친 음주나 비만, 노화,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섭취한 리놀렌산이 감마 리놀렌산에서 생리활성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잘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럴 경우에는 리놀렌산의 형태로 섭취하시기보다는 감마 리놀렌산의 형태로 일단 드셔서 좀 전환의 단계를 단축시켜주고 그 과정에 체중 조절과 함께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리더님 요거 말 좀 어렵죠? 리놀렌산은 식물성 기름인 거 알겠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마 리놀렌산으로 바뀐다는데, 이 감마 리놀렌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뭐야? 라고 하시면요. 일단은 우리 리더님들 몸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 장기와 세포의 조직에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왜 먹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리더님, 이 감마리놀렌산에 의해 전환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은 수명이 짧고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한번 합성이 되어서 꾸준히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합성이 되고 난 다음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빠르게 소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해지지 않도록 섭취하심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감마리놀렌산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받았을까요? 바로 제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기능성은 제품과 연결지어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GLA 블렌드 감마리놀렌산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능성을 한번 볼게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 라는 기능성이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마리놀렌산과 레시틴 요 두 가지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HDL, LDL과 같은 아이들을
운반하는 과정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DL 같은 아이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아이들이 운반이 잘 돼야 사용이 완료된 LDL도 다시 간으로 잘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또 LDL도 운반이 잘 돼야 적재적소에 세포에 필요한 성분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혈액 중에 HDL과 LDL의 적정한 운반을 조절해서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한 가지가 특정이 더 많은 건 불균형이잖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산화가 빨리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월경전 상태라고 하면 여성의 에스트로겐 불균형을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월경전에 에스트로겐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통증이에요. 요통이 심한 분도 계시고 복통이 심한 분도 계시죠, 그죠? 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자궁세포에도 존재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거기서? 자궁의 수축을 관여하는 데 작용을 하는데요. 적당하게 수축해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월경혈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면은 불편한 통증을 유발하죠. 이게 너무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자궁벽에 있는 월경형이 완벽하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자궁벽에 존재한다면 적절한 자궁벽의 수축을 통해서 여성이 호르몬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균형적으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월경형을 짜주고 다시 또 다음 호르몬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월경전에 좀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루바블렌드라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리더님들께서 GLA 블렌드를 갱년기 제품으로 많이 셀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리더님, GLA 블렌드는 갱년기 제품으로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럴 기능성도 없고.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여기. 갱년기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유발이 되는 경향성도 높지만 면역이 불균형해지는 경향성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디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 건조하고 허옇게 부스러지는 느낌? 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진 거야? 호르몬 불균형이고 면역 불균형에 의해 피부 상태가 좋아지지 못했구나. 그때 이 GLA 블렌드라는 감마리놀렌산은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해서 피부 상태가 나빠졌을 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능성을 받은 제품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가시면은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면역 반응 때문에 피부염이 생겼을 때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전문 의약품으로 약을 처방을 할 때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전문 의약품도 있지만 일반 의약품으로 비타민 D와 감마리놀렌산도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죠? 자, 뉴트리라이트의 이 보라지유와 달맞이꽃 종자유, 식물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고온에서 추출할 수 없어요. 산화돼 버려요. 저온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압착해서 얻어낸 감마리놀렌산을 순수히 담아서 하루 250m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mg이 왜 중요하냐고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필요한 용량은 240에서 300. 월경전 변화에 도움되는 양은 210에서 300. 면역 과민 반응에 도움되는 양은 160에서 300.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쯤의 용량 250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귀와 생강은 왜 넣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본초 강목에 당귀는 혈을 고르게 한다. 이 말이 뭘까요? 혈을 고르게 한다는 혈액순환과 관계된 건데 콜레스테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강은 항염증 작용도 있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도 있고 그래서 두루두루 여성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고민인 남성도 섭취하실 수 있고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월경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GLA 블렌드까지 보셨어요. 살아계십니까?
어찌 이렇게 조시는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살아있다 막 손 흔드시고 대단하시네요. 네. 이성규 리더님, 기차가 지루하지 않으시죠? 예, 예, 다 살아 계시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님? 많이 먹어서, 계속 먹어서, 더 먹어서, 단 거 먹어서. 자, 아닙니다. 비만의 원인을 생화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비만을 유발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가 오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시작으로 비만과 그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과 혈압 문제가 굴비 엮듯이 엮이는 겁니다. 설이 다가오니 굴비 좋으신가요? 그런 굴비 별로 안 받고 싶으시죠? 싫다, 싫다. 맞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혈당이 높아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이 관리하세요라는 개념보다는 당뇨 전 단계 또는 탄수화물이 주식인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 인도 이런 데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나무 잎을 추출을 하는 건데요. 그 잎에서 나온 코로솔산을 가지고 15일 정도 인체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복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었죠. 자, 이분들에게 하루에 0.48mg의 코로솔산을 15일 동안 먹였더니 전체 공복 혈당이 20에서 최대 30%까지 감소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이 코로솔산이 기능성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궁금하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이 섭취한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하면 빠르게 흡수가 되고 빨리 혈당이 올라가요. 현미 잡곡밥 드셨을 때보다 액상과당이 가득 들어있는 캐러멜 마키아토 드셨을 때 혈당이 더 빨리 오르죠. 바로 이겁니다. 분해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 코로솔산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가운데 한 가지인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탄수화물의 분해를 서서히 일어나도록 지연시켜주고 흡수도 서서히 일어나면서 혈당도 급격히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글리코다운 이 제형은 어떤 거예요, 리더님? 딱딱한 정제형이죠. 근데 이 인체 적용 시험을 할 때 제형을 두 가지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는요. 연질 캡슐, 말랑말랑한 캡슐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초록색은 딱딱한 정제형으로 만들었는데 둘 다 혈당 감소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딱딱한 정제형으로 만들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오랜 시간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은 뭐로 만들었다? 딱딱한 정제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식전 1번, 식후 2번. 오늘 왜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야? 잠 오는데 막 이러실 텐데 잠 오지 마시라고. 자, 식전 1번, 식후 2번. 진여주 리더님 1번이야. 누가 뭐래도 1번이야 하셨어요. 이성규 리더님 1번이야. 그 기차 타고 분당으로 오시죠.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타신 김에 분당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지은 리더님은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1번. 다들 1번이고 너무 잘 아시네요. 맞아요, 리더님. 식전에 드시고 식사를 하셨을 때에 아무래도 식후에 상승하는 혈당 억제에 도움을 받으시는데 좀 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자, 글리코다운에 들어있는 블렌딩 되어 있는 성분들을 볼까요? 코로솔산으로서 1mg이 들어있는데요. 맞아요. 크롬, 아연 보이시죠? 네.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 글리코다운에 코로솔산만 넣어도 되는데 아연, 크롬, 비타민 B군, 셀레늄 왜 넣어놓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코로솔산만 1ml 딸랑 넣어놓고 94,000원 받기 미안해서? 아니에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리더님들의 소비자를 두 그룹으로 나눌게요. 첫 번째 그룹.
현재 당뇨약을 먹고는 있지만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이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니 당뇨약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글리코다운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럼 혈당이 더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 증세 올까 봐 걱정돼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굳이 꼭 글리코다운을 셀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럼 뭐? 그걸 빼고 나머지 성분들을 보세요. 크롬, 아연, 셀레늄,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E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영양 성분은 혈당 관리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롬의 경우에는요, 체내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주는 공식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돕는 성분으로 결핍이 되었을 때 혈당 상승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 크롬 도움되겠구나. 아연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고농도로 존재합니다. 인슐린을 만들어서 분비할 때 이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때 이 아연이 그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췌장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쌓아놓고 축적하지 마라. 태워 써라.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포도당을 쓰임새 있게끔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글리코다운을 먹기는 부담스럽지만 건강은 관리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들을 셀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 플러스도 도움이 되겠고요. 뭐 파셀린미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더블 X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비타민 6종이 같이 블렌딩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식전에 2정 드시는데 이거 점심에 먹어요, 아침에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질문하시더라고요. 당부 드릴게요. 언제 먹어도 좋으니 매일 좀 드세요. 언제 먹느냐보다는 매일 꾸준히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루 3끼 중에 내가 제일 식사량이 많은 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더님은 언제 식사 제일 많이 드세요? 보통 점심을 좀 넉넉하게 드시는 편이시죠? 아니면 저녁에 약속이 많으신 분들은 저녁을 좀 넉넉하게 드시겠죠? 그럴 때에 섭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리더님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돌려주는 영양소가 필요하겠네요.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이 제품의 이름이 아닙니다, 리더님. 코엔자임 Q10은요, 원래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글루타치온처럼, 알파리포산처럼 원래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든 낮든 정상이든 사실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하실 분들은 이 내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황산화 물질인 코엔자임 Q10이 40대부터 합성 능력이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로 많이 있는 장기는 간, 폐, 콩팥, 심장과 같은 장기인데요. 이런 장기들의 코엔자임 Q10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장기가 기능을 할 때에 코엔자임 Q10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능의 부전을 유발할 수 있겠죠. 자, 코엔자임 Q10의 대표적인 기능 2가지는 에너지 대사와 또 하나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피곤했을 때 섭취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섭취한 영양소를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로 만들기만 하면 안 된다. 만든 거를 누군가가 꺼내서 증폭시켜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의 코엔자임 Q10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코엔자임 Q10도 산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산화되는 코엔자임 Q10을 누군가가 빨리 살려줘야 되잖아요. 생명 불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E.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E가 블렌딩이 돼 있다는 건 굉장히 똑똑한 설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뉴트리라이트에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다. 있다.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요 개념은요. 그래프를 보시면 코엔자임 Q10을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100ml씩, 총 200ml죠? 200mg을 12주간 섭취한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이 섭취한 주황색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현저히 감소하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수준이 아닌 전 단계나 유의미하게 혈압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축기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 대사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가지고 지금 뉴트라이트 코큐텐이라는 제품을 보시고 계십니다. 비타민 E가 들어있으니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엔자임 Q10으로서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성이 메모가 되어 있죠. 부원료를 보시면요. 오렌지 추출물과 로즈마리 추출물이 보이실 텐데 저거 왜 넣어놨지? 왜 넣었을까? 라는 생각 드시죠? 오렌지 추출물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니 코큐텐이라는 지용성 영양소가 산화되는 것을 좀 억제해 줄 수 있겠죠. 게다가 로즈마리 추출물은 중추신경을 안정화시켜 주니까 리더님 혈압 올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중추신경이 어떤 상태? 항진되어 있는 상태. 아, 로즈마리 추출로 중추신경을 조금 다운시켜주면서 또 혈압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원료로 블렌딩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영양소들을 모두 대사하고 모두 저장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기는 간이에요. 아, 간이구나. 리더님, 간이 몇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건 6가지밖에 없는데요. 간이 하는 일은 무려 500여 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아니고 몇 개요? 500여 종. 일은 500개 시켜놓고 영양소는 밀크시슬 딸랑 하나 넣어주고 그럼 안 돼요. 자, 리더님. 밀크시슬은 간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맞지만 밀크시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밀크시슬도 필요한 거예요. 간이 하는 주로 6가지를 볼까요? 장에 버려진 대사산물들이 제대로 해독이 되지 못한 상태라면 유해한 균과 함께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 간은 다시 한 번 더 그 찌꺼기들을 대사해내야 돼요. 간 문맥에 누가 있냐면 쿠퍼 세포라는 아이가 지키고 있으면서 나쁜 균들이 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섭취한 영양소를 대사해서 저장하고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버려내기도 하죠. 혈액을 응고하는 물질도 간에서 만들고요. 사용이 완료된 호르몬을 처리하는 것도 간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 리더님 몸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일부 분비가 돼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요 에스트로겐이 대사되고 간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에스트로겐이 대사되지 못하고 간에 축적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성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드라마를 보고 울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환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아, 간 건강은 호르몬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K라든가 비타민 B12와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담즙산을 만들어 담낭에 보관했다가 지방을 유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리더님, 구미호 똑똑하지요? 구미호가 간을 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간 하나만 섭렵하면 신체 장기 모두에 사용되는 웬만한 영양소와 대사를 모두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간은요, 육각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벌집처럼 생겼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간세포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냐면 간효소가 들어차 있어요. 이 간효소의 이름이 바로 AST, ALT라고 부르는 효소입니다. 다른 말로 GOT, GPT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효소들은 간세포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문제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효소, 즉 GOT나 GPT, 다른 말로 AST, ALT가
검출이 되었다라는 말은 간세포가 어떻게 됐다? 깨져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손상됐다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깨지고 손상됐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알코올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외상에 의한 손상, 스트레스에 의해서 원인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의 효소에 있어야 할 곳은 간세포 아닌데 이게 깨졌다라는 거, 간세포가 손상됐다라는 거, 밀크시슬의 지표 성분인 실리마린이라는 것은 손상된 간을 재생시켜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간이 엄청난 종류의 일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미연에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뉴트리라이트의 밀크시슬 EX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해서 간이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호르몬 대사와 다양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영양소 중에서 핵심 성분이다 라고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먹는 제품은 밀크시슬이 200mg 들어있어. 근데 왜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130mg 밖에 안 들었니? 라고 하신다면 밀크시슬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리마린의 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밀크시슬의 주성분인 실리마린이 130g 섭취했을 때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 밀크시슬로서 200mg, 300mg은 의미 없다. 실리마린으로서 130mg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비타민 B군이 같이 블렌딩 되어 있는 이유는 간이 혼자 영양소를 저장하고 분해하는 대사 과정이 지칠 수 있으니 이 지친 간에 도움을 주는 보조 효소인 비타민 B1, B2, B12, B3, B5가 함께 블렌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좀 지치는 감이 있고 라고 할 때에 비타민 B군을 드셔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 밀크시슬 EX가 있다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소비자가 여기 뒤에 EX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고 이러시면 안 돼요. 책에서 다 보셨죠? 자, 이 밀크시슬 EX의 EX 첫 번째 E는 excellent, 우수하다. 두 번째 E, expert, 전문가다. 세 번째 E, extra, impact, 효과적이다. 그러니 이걸 좀 쭉 연결을 해보면 아, 밀크시슬은 훌륭하고 효과적인 전문가구나. 어디의 전문가? 간의 전문가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술 다 드시고 밀크시슬 드신다고 해서 간이 좋아지지 않아요. 절주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서 섭취하셨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부원료로 민들레 뿌리 추출물 들었는데 이거 왜 들었어요? 라고 하시던데요. 민들레 뿌리 추출물은 식물성 원료죠. 그 간의 해독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블렌딩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제 눈이 아파오시고 머리가 좀 띵해지시죠? 자, 우리 리더님 잠깐 멈추시고 스트레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위로 좀 쭉 올리시고요. 자, 깍지를 끼신 다음에 리더님의 팔이 귀에 닿이는지 안 닿이는지 최대한 귀에 한번 닿아보도록 하실까요? 쭉 귀에 닿도록. 좋습니다. 네, 내려보도록 할게요. 나 이거 했는데 팔이 귀에 안 닿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주정인 리더님이 자신 있게 손 드셨어요. 아, 어떡하죠? 리더님, 이 팔이 귀에 닿지 않으시면은요, 50견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팔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동 범위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정인 리더님 앞으로 팔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만 쓰시지 마시고 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일상생활에서 잘 없어요. 싱크대에서 그릇 꺼낼 때 말고. 그러니까 우리 주정인 리더님은 운동하실 때 팔을 귀에 붙여서 위로 쭉쭉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하루에 3번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안 드셨지만 나도 안 닿는데 하는 리더님이 계시지요? 예, 연습하셔야 되세요. 자, 남성과 여성은요, 갱년기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호르몬 강의는 2시간을 해도 부족하지만 이 한 장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남성 호르몬은 10대 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요 마우스를 보시면 보이시죠? 쭉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남성은 20대 초반에 남성 호르몬이 최대치에 다다릅니다. 보통 이때 어디 가 계시죠? 예,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들 군대 가 계시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스스로 통제 능력을 배워오시죠? 이러한 남성 호르몬이요, 언제까지 쭉 영향을 받냐면 이렇게 80세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모 연예인 뭐 70몇 세에 아들 얻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거 제가 지울게요. 네, 낙서하시면은 같이 공유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여성들은 어떨까요? 10대, 20대는요,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분비되지 않아요. 그림 보시면 어때요? 쭉 올라가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 여성 호르몬이 최대치에 올라갑니다. 28, 29, 30, 31. 이때가 바로 가임기라고 표현을 하죠. 요 시기가 지나면요, 여성 호르몬은 롤러코스터처럼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자녀 키우면서 거울 보셨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아, 내가 진짜 애 키우다 폭삭 늙었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리더님? 애들 때문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가 된 겁니다. 애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호르몬의 감소가 끊어지는 날이 있죠. 바로 40대 후반, 50대 초반. 완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오지 않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불편한 증상들이 급격히 나타나죠. 그래서요, 남성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365일 폭우가 내리는 것과 같으실 겁니다. 이쯤 되면 무엇을 고민하죠? 호르몬제 맞을까? 요즘 병원 가서 호르몬제 많이 맞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에이, 뭘 참아. 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호르몬제를 맞기에는 부담스럽고 참기는 좀 힘들고 내성이 없으면서도 호르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호르몬 균형을 맞출 만한 건강기능식품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에게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 루바브라는 식물은 독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잎은 샐러드로도 먹고 하지만 우리는 좀 보기 힘든 식물이에요. 그 뿌리에서 추출한 이 라포티신이라는 성분이 갱년기 평가지수 11가지, MRS2 11가지를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라는 인체 적용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안면 홍조뿐만 아니라 심장의 불편감, 신경과민, 우울증, 우울한 기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관절 근육의 불편함감 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노란색 그래프 먹지 않은 그룹, 빨간색 그래프 섭취한 그룹. 아, 섭취한 그룹에서 좀 더 유의미하게 증상이 완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 그럼 루바브 뿌리에서 추출한 이 라포티신이라는 성분을 얼마 동안 먹어야 되고, 이거는 그럼 호르몬제입니까? 아니요.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호르몬제가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생성해주거나 끌어올려주지 않아요. 얘는요, 호르몬 유사체입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랑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호르몬제는 아니에요. 호르몬은요,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할 사무실에 가서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이걸 수용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 유사체는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 수용체를 살짝 터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 내가 호르몬 유사체를 섭취하는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좀 활성화되어서 불편감이 좀 완화되고요. 섭취하지 않으면은 호르몬 유사체가 오지 않으니 활성화되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리더님? 야, 루바블렌드 내가 먹어보니까 먹을 때는 좋던데 안 먹으니까 똑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신데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가사도우미 여사님이 매일매일 오시면 우리 집 매일 깨끗해요.
근데 가사 도우미 여사님이 한 달에 두세 번만 오면은 매일 깨끗하지 않아요. 오실 때만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꾸준한 섭취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서 또는 나타나지 않아도 여성 45세 기준으로 갱년기에 접어든다고 했을 때에 나는 섭취하고 싶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드실 수 있는데 함께 블렌딩이 되어 있는 영양 성분을 보면 비타민 DK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넣어놨지? 이것도 로바보 뿌리 추출물만 딸랑 넣어놓고 12만 5천 원 받기 미안해서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로바보 뿌리 추출물은 여성의 호르몬 수용체, 즉 에스트로겐의 수용체 중에서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입니다. 베타 수용체가 관여하는 곳은 혈관이나 뇌나 장과 같은 곳이에요. 알파 수용체를 터치하는 것은 유방이나 자궁이나 뼈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알파 수용체랑은 관계가 없네요. 유방, 자궁, 뼈랑은 관계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 뼈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갱년기 여성 중에는 분명히 있을 테니 비타민 DK를 같이 넣어 놓음으로써 비타민 D가 칼슘 흡수하는 거 도와주고 비타민 K가 흡수한 칼슘을 뼈로 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뭐랑 같이 드시면 좋아요? 팔맥디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궁합이 좋겠죠. 이거 언제 먹으면 도움됩니까? 라고도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호르몬의 균형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저녁 식사 후에 팔맥디랑 같이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칼맥디도 보통 저녁에 드셨을 때 근육의 이완이나 신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함께 드시는 거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론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상의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건강기능식품, 갱년기 제품과 이것저것 섞어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겨도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알 수 없고요. 좋아져도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한 종류의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셔서 꾸준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남성들은 갱년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경과 같은 이슈가 없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남성이 느끼는 불편한 감, 배뇨곤란증이라고 하는 잔뇨감, 야간뇨, 절박뇨는 왜 오는 겁니까? 갱년기도 아닌데 노화입니다. 이게 더 슬프다고요? 네.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좋아요. 4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40%, 7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70% 유병률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하다가 두피와 전립선에도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피와 전립선에 특히 많은 효소가 있습니다. 5알파 환원 효소.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와 만나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새로운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나쁜 녀석이냐? 아니요. 이 호르몬은 성장기 우리 아이들의 변성기가 만들어지고 또 생식기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성장이 완료된 성인 남성에게 계속적으로 분비가 된다면 방광 아래 양쪽의 전립선 중간을 요도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전립선의 성장이 아닌 비대로 이어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니 잔뇨감이 생기고 절박뇨나 야간뇨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럼 두피에 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두피로 이동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요소와 만나면 모낭을 수축시키고 모발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모발을 가늘게 만들어 탈락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 DHT라는 남성 호르몬이 좀 적게 만들어져야 좋겠네요. 중년에게는 바로 이 소팔메토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로르산이라는 기능성 원료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를 만나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해 주는 거. 그래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리더님, 이거 언뜻 생각하면, 야, 그러면 탈모에도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쵸? 원리가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소팔메토라는 건강기능식품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기전상은 맞지만 그 함량이 전립선의 조직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우리 두피는 어때요? 광활하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되는 용량으로 두피 전체를 케어받을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성 리더님이 뭐 하루에 한 통씩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건강한 사람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한 통씩 먹으면 내가 필요한 양만큼 흡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배설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항상성이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 소팔메토라고 하지 않고 블렌드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뉴트리라이트만의 식물 영양소가 추가적으로 블렌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툴루트라고도 부르고 이 쐐기풀이라고도 부르는 강가에 가면 있는 삐쭉삐쭉하게 생긴 풀인데요. 이 안에 이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로르산과 마찬가지로 5알파 환원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 억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남성 호르몬, 성호르몬은 지용성이거든요. 지용성 호르몬은 수용성인 혈액을 따라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라는 물질과 만나서 얘를 데리고 가거든요.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성호르몬의 결합 글로불린이라는 아이의 활성을 억제해 주니까 테스토스테론을 좀 덜 가지고 가더라. 어디에 5알파 반응 효소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중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리더님. 나의 소비자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은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지는 않았다. 이럴 때에 우리가 소팔메토 블렌드를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남성 전립선 건강에 도움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이 있어서 네가 먹었을 때 도움되는 건 맞는데 계속 불편하게 놔두지 말고 어떤 상황인지 검진을 한번 받아봐 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요. 요즘 전립선 암의 비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립선 암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검사도 안 받아보고 그냥 건강기능식품만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 건강검진하다가 뒤에 발견이 되면은 이것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팔메토 보셨어요. 자, 갱년기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불편해지는 것이 바로 관절인데요. 우리의 뼈는 칼슘, 마그네슘, 구리, 망간, 인과 같은 미네랄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뼈를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것은 연골입니다. 연골은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과 신경이 없는 연골은 누가 영양을 공급하냐고요? 바로 활막이라고 부르는 요 막에서 활액이라는 액체를 분비해줘서 연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도 제공해주고요. 영양소도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요, 이 연골의 두께가 몇 센치이길래 이렇게 빨리 연골이 닳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연골의 두께는 가늠해 보셨어요, 리더님? 아유, 가늠이 안 된다. 그렇죠? 연골의 두께는 0.3mm예요. 0.5cm도 안 돼요. 0.3. 그런데 이 0.3mm의 연골이 70에서 80%가 닳을 때까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왜? 연골에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러면 연골이 마모가 일어나면서 부유물, 찌꺼기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부유물이 생기면 리더님 어떤 생각 드세요? 눈에 잡티가 들어오면 눈물을 흘려서 씻어내듯이 우리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 안에 부유물이 떠다니면은 활막은 생각합니다. 이 찌꺼기가 있네. 활액을 분비 많이 해서 얘를 씻어내야지. 그래서 활액을 많이 분비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활액이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무릎에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차고 뜨끈뜨끈하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아,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골의 건강이 곧 중년의 관절 건강의 핵심이구나. 그럼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야?
라고 한다면 그 골조는 콜라겐. 콜라겐으로 골조를 만들고 그 안에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연골 세포들이 들어차 있는데요. 이 콜라겐의 원료가 뭐냐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MSM, 단백질, 비타민 C예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의 결합이 되면서 콜라겐을 만들고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에 MSM이 필수적으로 합성에 참여하면서 비타민 C가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골조는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연골 세포도 들어차 있어야 탄성이 좋잖아요. 프로테오글리칸은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30대 이후 40대가 되면 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연골 세포가 합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합성의 원료를 좀 섭취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글루코사민이에요. 아, 글루코사민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연골 세포를 만들고 이 연골 세포가 수분을 끌어당겨 말랑말랑한 젤을 형성해서 연골에 탄성을 주는구나, 완충작용하는구나, 불편감을 감소시켜 주는구나. 그러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요, 단 하나의 원료만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MSM, 글루코사민, 비타민 C 정도는 블렌딩이 돼 있어야 전반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뉴트리라이트의 글루코사민과 MSM은 일일 총 섭취량 각각 1,500mg을 담고 있습니다. 비타민 C 30mg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요거 드시는 소비자분들께서 단백질도 어차피 먹는데 단백질이 결국은 콜라겐 만들고 그 과정에 비타민 C가 필요하다니 아세로라씨를 추가로 먹겠어. 단백질은 기왕이면 하이드라 액티브로 먹을까? 아주 괜찮은 솔루션이죠. 왜? 하이드라 액티브는 히알루론산을 120mg 함유하고 있으니 연골, 인대, 혈관, 피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원료는 아니다 하더라도 골고루 드시면 좋겠죠. 소비자가 콘드로이친을 먹고 있다. 아, 강사님, 콘드로이친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콘드로이친도 연골세포의 일종입니다. 물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소비자가 먹고 있는 제품에 콘드로이친만 들어있다면 아쉽다. 우리 연골은 콘드로이친만으로는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나의 소비자 제품에 콘드로이친 함유와 뭐 비타민 C 정도 들어있다면 MSM과 함께 글루코사민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조인트 가드와 같이 드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뉴트리라이트의 조인트 가드에는 콘드로이친 안 들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상호 연골 추출물 요게 바로 콘드로이친의 원료다. 부원료로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도록 할게요.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를 도와주는 성분으로 같이 블렌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리더님 이제 2개 남았어요. 숨 차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봄철이 다가오면 불청객이 있더라. 아우, 나는 봄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의 비염이 있어서 봄철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인데, 일단은 꽃가루나 동물 털과 같은 항원,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요, 그 물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항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항체와 항원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비만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요. 그럼 이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을 뿌리게 되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코가 가렵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요. 문제는 들어온 항원과 제압하는 항체의 수가 일정하면은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재채기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데 들어온 항원은 5개인데 꽃가루 5개 들어왔는데 만들어진 항체는 수백 개다. 이러면 이제 전쟁이 크게 나는 거죠. 싸움이 크게 나는 면역 과민 반응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의약품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내성이 생기는 게 두려워. 그리고 나는 이 비염을 좀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의약품을 선택하시지 마시고 좀 경미할 때부터
식물 원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피카오프레토라는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한 피카오프레토 분말, 방사능 물질이고 항염작용, 항진균 작용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폴리페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세로라 체리와 계피까지. 계피도요,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허브류 중에 하나입니다. 요 세 가지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뉴트리라이트의 엘로케어라는 제품인데요. 이 엘로케어가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가려움증과 같은 코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항원이 5개면 만들어지는 항체도 한 10개 정도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수백 개가 만들어지니까 항체의 과도한 생산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체와 항원이 비만세포에 달라붙었을 때 히스타민을 분비하니까 항체와 항원이 달라붙을 비만세포를 코팅을 하는 거예요. 한꺼풀 씌우는 거죠. 달라붙지 못하도록, 히스타민 분비 못하도록. 실제로 이 뉴트리라이트의 엘로케어 과민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실험 연구에서는요. 자, 대조군, 연한 연두색, 먹지 않은 그룹, 진한 선, 먹은 그룹, 두 그룹을 비교해서 시간 단위로 측정을 해봤더니 피카오프레토 분말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이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전반적으로 코 과민 반응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루 6알을 드셔야 되죠. 2개, 2개, 2개. 아우, 너무 많다. 1년 365일 계속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글쎄요,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문제는 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라고 하면 그 시즌에 나는 차가운 공기, 환절기에 문제가 있어 하면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한 3, 4개월을 정량으로 집중적으로 드시고요. 그럼 나머지는 안 먹느냐가 아니고요. 정량의 50% 수준을 계속 드시는 겁니다. 6개가 아닌 3개로. 혈액 중에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다시 정량을 먹었을 때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가민 반응에 의한 상태 개선이지 알러지 피부염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짚어드리고 각각이 얼만큼 블렌딩이 돼 있어요? 라고 묻는데 그거는 대외비입니다. 피카오프레토가 얼마 들었고 계피가 얼마 들었고 아세로라가 얼마 들었고까지는 우리가 고시 의무는 아니에요. 이게 다 오픈이 되면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아니더라. 국화꽃 알러지가 있는 분들 드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계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드셨을 때에 불편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리더님들이 잠이 오시는 시간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 자야 할 땐 잠이 안 오고 자지 말아야 할 때는 자꾸 졸리더라. 지금은 주무시면 안 돼요, 리더님. 지금은 마지막 제품 글쓰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미강이라고 하면 쌀겨를 말하는 거죠. 이 쌀겨에서 추출한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시험을 데이터로 개별 인정형을 받은 원료입니다. 우리가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요, 생물학적으로 2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노화에 의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졌을 때, 두 번째, 기분이 항진되었을 때, 각성되었을 때, 잘나고 누웠는데 10년 전에 떼인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나고 누웠는데 20년 전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사달라고 했던 복숭아, 남편이 통조림으로 사왔던 기억. 이런 쓸데없는 기억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막 중추신경이 항진되는 거죠. 바로 과민한 중추신경의 항진입니다. 이 쌀겨에서 추출한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뇌에 있는 각성 수용체인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시켜서 중추신경의 안정화를 통해 인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예요. 실제로 이 성분을 가지고 2주 정도의 인체 적용 시험을 했을 때에 인면 시간이 단축되고 총 수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수면의 효율성과 그리고 깊은 잠으로 가는 비렘 수면의 단계와 낮 동안 꾸벅꾸벅 조는 졸음이 개선되더라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리더님
불면의 기간, 불면의 정도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불면이었는데 구슬림을 2주만 드셔보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20년 동안 수면제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구슬림을 먹고 바로 잠이 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좀 항진돼 있고 예민하신 분들이 약간의 불면을 좀 호소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것보다 구슬림을 통해서 내성과 의존성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수면제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몇 번 안 먹어봤는데 이게 또 의존성 생길까 봐 겁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할 때에는 수면제 용량을 줄여가면서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료 중요하죠? 국내산 쌀에서 추출한 감마 오리지널 성분으로서 뉴트리라이트가 꼼꼼하게 설계한 부원료도 보셔야 돼요. 블랙 얼더베리 항산화 물질입니다. 감태 추출물과 산조인 추출물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부원료로 넣었어요. 여기도 라벤더 추출물을 넣어놓은 이유는 바로 중추신경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B1, 나이아신, 판토테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용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넣어놓은 건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게 항스트레스 비타민 B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구슬림까지 전체적으로 기능성 원료들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질문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채팅창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해피콜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리더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다음번 우리 뉴트리라이트 강의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전홍종 리더님. 질문 안 받나요? 내용들 네, 말씀하세요. 예, 궁금했던 내용들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1시간 반을 갖다가 하시는 데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부분들 다 해소되시라 보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뉴트라이트 PB를 엄청 올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궁금해하시는 소비자들 만나서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조동준 리더님,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리더님은 채팅창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별도로 해피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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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something that will make my day. 감사합니다.